주호영하고 좀 비슷한 걸 하시는 거예요. 연가 내고 절을 갔어요. 그래서 묵주를 갖고 이렇게 명상에 잠겼는데 제가 그래서 추미애 장관 페북을 가서 봤더니 사진이 하나 딱하니 올라와 있더라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추미애 장관의 모습입니다. 저게 뒷모습. 이걸 누가 찍었을까요? 산사의 고요한 아침입니다. 스님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봅니다. 라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글 하나 올렸는데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빨리 답해라. 9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이 지금 사실상 일주일 정도 개기고 있는 겁니다. 개기고 있어요. 내가 최민희 의원 방송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학생이 있어. 말썽만 피워. 그러니까 담임 선생이 너 공부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할지 안 할지를 일주일 동안 답을 안 해줘. 퇴학시켜야 되죠. 엄마 같은 마음으로 못된 자식, 못된 스승을, 아니 못된 제자를 너 공부하고 사람 좀 되라, 사고 좀 그만 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즉각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지금에 와서 아직까지 일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답을 안 해줘? 일주일이 다 돼가도록 답을 안 하는 것도 참 찌질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고뇌가, 그러니까는 참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막 짐작이 된다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치적 결단이라는 게 어떤 아무리 그러니까는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정치적 결단 때문에 누군가는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공간에서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가 무섭다고 느끼는 지점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입문할 때는 재밌지. 막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많이 되고 새로운 시각도 얻고 하니까 재미있어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면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한 사람 또는 한 조직 또는 한 가정 자체가 완전히 파탄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그 이후에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동안의 정치 역정을 거쳐오면서 자신의 신념이나 결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 됐고 어떤 사람은 패배해서 완전히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고 했던 그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마음은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조국 장관이 그 장관 업무를 수행할 때 얼마나 불편할까.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봉사만 해오면서 살던 사람이 누군가를 해쳐야 되는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압박하고 정말 사회적 생명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도 그런 고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는 엄마 화났다 같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어떤 뭔가 결행한다는 게요. 윤석열의 답은 사실상 몇 가지 결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넙죽 장관님 명 받들겠습니다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거였으면 저렇게 막 똘마이들 모아가지고 규합하고 무력 시위 안 했겠죠. 지금에 와서 자기도 조직의 장인데 여기서 바로 무릎 꿇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반발하는 내용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열받는 게 내가 간혹 그런 표현들을 해주죠.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방송 내용을 준비해서 전달을 해주면 보는 즉시 피드백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 대한 A입니다. 최소한 봤다는 피드백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쌩까고 있으면은 봤는지 안 봤는지를 몰라요. 하물며 엄중한 어떤 사태가 있어가지고 상급자인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하라고 사상 두 번째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난 그 자체로 나는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표현해서 장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직급은 아래지만 장관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로서 이미 윤석열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나가야 되는데 참 그렇게
눌러앉아 있으니까는 종기도 계속 단단해지고 더 아플 텐데 빨리 결정을 해야죠. 사실 공무원이 나가든가 말을 듣든가 둘 중에 하나지. 말은 듣지 않겠지만 이 자리는 지키겠다. 그런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상관이 시킨 거 안 할 거면 나가면 되죠. 그래서 지금 결국에 애상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한동훈과 채널A 사건을 특임검사를 지금은 그것도 늦었지 사실은. 어쨌건 특임검사 정도로 이제 일종의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관의 지위를 거부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그게 특임검사니까 결과만 보고 하는 것이 특임검사니까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할 거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뭐랄까요 장관 지위를 거부할 사실은 힘도 없고요. 사람 웃긴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검찰총장이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는 순간 이 사람은 일반 그냥 사인이에요. 그리고 징계받으면 변호사 개업도 못한다며. 윤석열 재산이 많아서 상관없나? 한 60억인가 뭐 이렇게 되죠. 네, 와이프 거. 와이프 거. 네. 그 와이프 것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일까요? 못 쓰는 돈일까요? 글쎄요, 그 와이프가 이렇게 검찰이라는 직업이 아닌 그 일반인 윤석열을 과연 사랑으로 감싸 안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혼 전에 모인 재산에 대해서는 헤어지고 나서도 분배하지 않죠. 아, 그렇습니까? 네. 개털되네요. 자, 어쨌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호기롭게 똘마니들 규합했어. 야, 니들이 나 좀 구해줘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전체 의견도 아닌데 아까 말한 그 명단 보여준 사람들이 사실상 주도해가지고 일종의 일개 검사장들의 성명서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내가 사실 답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의견일 뿐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서 추미애 장관의 지위를 수용하면 무릎 꿇는 거고 지위를 안 하자니 목이 날아가게 생겼고 사실상 지위를 수용 안 할 명분이 없어요. 지위를 수용 안 한다는 건 검찰총장을 그만두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사장들 모여가지고 이게 검찰총장의 거치와는 상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마치 윤석열의 속마음을 갖다가 딱 집어넣어놨었잖아.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 채널A 사건은 특임검사로 하겠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할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건데 지금 이미 수사에 개입했잖아요. 수사에 개입했는데 이제부터 안 하겠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게 특임검사의 형태가 됐든 그냥 완전히 수사에서 떼서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거 그대로 독립성을 보장을 하든 이미 훼손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제가 그 흐름을 좀만 알려드릴게요.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해요. 근데 윤석열이 왜 자꾸 개입을 했겠어요? 말하자면은 지금 그 명분이 그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의 이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뭔가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치려고 한다는 의도를 보이는 거야. 자기 조직 내에서 소위 윤석열이나 한동훈에게 이 어떤 그 상당 부분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수사해버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 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는 그건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잘하고 있는 거죠. 검찰총장이나 한동훈이랑 상관없이. 근데 그걸 수사팀을 지금 바꿔버리고 특임검사로 임명을 하는 거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한테 보고하더라도 내가 특임검사를 임명했을 때 이 사람이 최소한 지금 윤석열이나 한동훈을 타겟으로 한 수사를 하지 않을 사람이면 지금의 수사팀보다 잘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의심들이 있잖아요. 중앙지검에 있는 그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 맞냐? 뭔가 검찰총장을 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의구심들이 나오니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올린 글이 있어요. 지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상황이다.
믿고 우리를 믿고 검사들 동요하지 말고 우리를 믿고 한번 맡겨달라.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한동훈이 싫고 나쁘고 윤석열이 싫고 나쁘고를 떠나서 진실이 그 정도까지라면 우리가 오해한 걸 수도 있고 실제 예. 그러니까 진실을 밝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동훈을 나쁜 놈 만들라가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얼마나 개입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도 이 한동훈 사건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무슨 자격으로 실체적 진실을 뭐 찾았다, 뭐 규명했다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사라는 행위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그 과제가 눈앞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의 어떤 이런 태도들, 중앙지검이 수사를 잘하니까는 맡겨도 된다, 뭐 특임검사를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검찰이 수행하는 마지막 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중앙지검이 그 수사를 할 때 대검에다가 계속 보고를 다 낱낱이 했었나 봐요. 나 그게 다 더 의구심스러운 거야. 그럼 그게 윤석열이 다 볼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왜 사실상 수사 방해에 가까운 전문수사 담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팀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건요. 검찰 선후배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수사의 결과물이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정반대의 경우 윤석열을 결과물과 관계없이 깔려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수사가 다 왔는데 이제 와서 특임검사로 바꿔? 그게 웃긴 거잖아요, 일단은. 근데 왜 한동훈은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고 포렌식 하는데 협조를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이동재는 채널A 기자였던 이동재는 노트북과 핸드폰을 다 초기화해버렸을까요? 이런 게 이 사건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포렌식 장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좋은 장비를 검찰청이 보유한 경우는 없대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자기 핸드폰을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도 한 보름이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수사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비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이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냥 시간 끌기로 네, 보이잖아요. 한동훈이 핸드폰이 하나만 있을 리 없고 저는 최소 3-4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검사장이죠.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요. 부동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놈들이 집값이 올랐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조국 장관 수사할 때는 정말 숟가락 몇 개까지 탈탈탈 털어서 영원히 그냥 가출해버리게 만들 정도의 수사를 했으면서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공무원이요. 그것도 검찰 공무원이 언론사 기자와 결탁해서 자기의 윗사람인 검찰총장의 그 측근인 그 검찰총장을 임명해 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이 민주당인데 그 정당이 총선에서 망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상 그런 워딩들이 보였으니까 목적으로 만약에 그 조작 사건에 개입했다면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정권 차원에서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졌다면 정권이 흔들릴 만한 탄핵 사유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건 반대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정부와 여당이 선거에서 망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이거를 비호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부류를 생각해 보세요. 반대일 경우에는 탄핵을 원했을 자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열한 정치 집단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느냐. 여기에 검찰 같은 정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개혁되지 않는 무슨 바퀴벌레 같은 죽여도 박멸해도 계속 살아나는 바퀴벌레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나 이게 말이 저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건 윤석열 임기 D-1 방송 나가는 날로는 그날일 거고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을 겁니다만 10시까지 답을 할까요? 글쎄요. 동훈이가 하라고 해야 하죠. 근데 동훈이는 전화가 없어가지고 연락을 못해. 마지노선 여기 이제 이 언론사 같은 데는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 마감해야 될 시간 딱 이거 있잖아요. 그게 정한 이유는 그거예요. 일단 한없이 기다릴 수도 없지만 그 시간을 넘어가면 무조건 항명입니다. 불복종이고 항명이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반역이죠. 반역. 쿠데타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건 장관 면도 안 서요. 즉각 답해야 될 걸 일주일 정도를 끌어버리면 무시당하는 느낌? 아까 말한 피드백이 없는 상태 기분 나쁨? 그러나 윤석열은 뭐라고 답해야 될지 헤매고 있는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판을 잘못 벌렸다니까요. 내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계속 하고 싶었다면 나라면요 있잖아요. 수사지휘권 발동했을 때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이면 장관 할 수 그러니까 검찰총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응 2개만 보내면 되는데. 그렇지. 이응. 예, 이응 보내면. 자, 내일 오전 10시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잠깐. 저 오늘 큰 건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가 너무 낮아서 다음부터 못 하겠네요. 협박하는 거야.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다 이렇게 숟가락을 확 이렇게 얹나? 중간에 이야기해야지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정보는 되게 신선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언론도 말하지 않는 그들만의 카르텔이었습니다. 저 오늘부터 전화 꺼놓겠습니다. 한동훈은 상징적 인물.